한 달 넘게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는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가방에 넣어서 화장할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중국의 강력한 방역 통제에 곳곳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실수로 살아있는 노인을 화장할 뻔했다고요? 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 복지원에서 황당한 실수를 벌였다는 네, 건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화장터로 이제 시신을 운구하다가 네. 시신 가방에서 움직임이 감지가 돼서 한번 열어봤더니 그 안에 살아있던 노인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예. 자칫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화장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네. 가뜩이나 이제 한 달 넘게 봉쇄를 하고 있는 상하이 주민들, 이 봉쇄에 지친 것도 모자라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정말 끔찍하다, 영화에서나 보는 일 같다, 이렇게 분노와 충격의 마음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행히 노인분은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고 있고요. 네. 논란이 커지니까 이 상하이 시 당국에서도 이 조사에 착수해서 이 관련자들을 문책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봉쇄가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언제쯤 끝날까요? 네, 지금 일단 상하이에서는 봉쇄가 조금은 완화된 상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1,500만 명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제 집계된 상하이 확진자 수 한번 보면요, 5,51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3월 봉쇄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하이의 일일 확진자가 5,000명 아래로 내려간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봉쇄 시설 밖에서 격리 시설 밖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 한 사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걸 사회면 제로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이 사회면 제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도시 전체 봉쇄도 풀릴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네. 문제는 어제 발생한 5천여 명의 그 확진자 중에서 73명이 바로 격리시설 밖에서 발생한 확진자였습니다. 예. 따라서 상하이 봉쇄 상황 당분간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베이징도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노동절 연휴 기간이 최대 고비가 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베이징 어제 이제 베이징 신규 확진자 수가 한 62명 정도로 집계가 됐어요. 예.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의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22일 6명을 시작으로 최근 60명대까지 증가 추세인데요. 네, 쭉 우상향하는 추세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베이징 시내 안에 일부 봉쇄 구역, 네. 이제 관리 통제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한 7곳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 관리 통제 구역 안에 있는 봉쇄 건물 숫자가 무려 56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이제 노동절 연휴 이 기간이 중국 수도 베이징이 격리를 하느냐 아니면 완화하느냐 최대 고비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베이징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단체 관광 제한을 했고요. 뭐 자금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 경기장 같은 유명 관광지들 폐쇄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 내에 있는 영화관, 실내 체육 시설 운영 중단시켰고, 특히 베이징 시내에 있는 모든 식당들, 식당 안에서의 취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달과 포장 주문만 가능한 상태고요. 네. 이렇게 봉쇄가 계속되다 보니까 베이징 주민들 뭐 답답하다,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베이징 주민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我本身我今天也做的有核酸，然后我知道我自己是没有病的，你知道吗？没有就是被传染，但是我还是感觉好像我被防着的那种感觉，非常的不好，当成一个病人的感觉，好像我有病，觉得管得有点过度的严格了。 네, 지금 베이징 상황 봤는데 1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잖아요. 워낙 전파력이 강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년 전과 비교하는 화면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베이징 시내에 있는 유명 관광지의 모습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년 전과 비교할 때 사람이 많이 줄었죠. 예.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중국 공항이에요? 아닙니다. 저기 중국 남역이라는 이제 기차역인데요. 네. 지금 뭐 거의 좌석 그 대기실에 뭐 사람이 없는 그런 예. 상태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긴 줄 이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관광지의 매표소 대기줄이었는데 네. 올해는 PCR 검사를 받는 줄로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강력한 방역 통제를 통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나 서방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뭐 10만 명 안팎의 환자가 쏟아져 나올 때 이게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도 이제 두고두고 회자되는 말인데 과연 어떤 말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작년 말에 한 내용인데요. 你们能够在抗击疫情期间生活在中国，你们就偷着乐吧。今天在座的这些外国记者在内， 집이에요. 일단 네네. 작년 말 상황은. 네네. 또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당시에 이제 외국 그 외신 기자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중국 책임을 묻는 질문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중국은 이렇게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이른바 이제 방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아, 그런데 이런 깨끗한 중국 사회에서 너희들은 무임승차하는 너희 외신 기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군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면박을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는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이제 상하이까지 봉쇄되는 이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이 중국 누리꾼들이 네. 이 발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용을 해서 이른바 해시태그로 이제 만들어서 은어처럼 중국의 어떤 너무 과도한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예. 그런 은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가을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열립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그동안 이 제로 코로나를 통한 방역 성과, 이 3연임의 어떤 정치적 명분, 아, 치적으로 포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봉쇄하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8%에 그쳤습니다. 네. 이게 근데 상하이 봉쇄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숫자였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2분기에는 실적이 더 나쁠 수밖에 없고 결국 올해 중국이 목표로 했던 5.5% 경제 성장 이거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는 그동안 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라든가 뭐 최근 뭐 도산한 헝다그룹처럼 이제 빅테크, 부동산 강력히 규제해 왔는데 이거 조금 풀어서 경제 성과 끌어올리는 용도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미국보다는 뒤쳐져서 안 된다. 미국보다는 앞서야 된다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작년 4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였는데 네. 미국이 7%를 달성했거든요. 예. 이게 한 20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 거였습니다. 네.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제 욕심을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도부 이 방역을 풀어줘야 하느냐 혹은 경제에 또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강정균 기자 곧 베이징 특파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베이징 상황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직면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많은 회사들이 지금 네. 베이징에 있으니까 지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베이징으로 가는 직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베이징 주변 도시로 일단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놨고 그랬군요. 예. 거기서 격리를 마친 뒤에야 베이징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동 수요는 뭐 꾸준히 있는데 항공편이 줄다 보니까 항공권 예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또 끝으로 중국 당국이 올해 4월부터 이제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일단 최소 4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중에는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었는지 이력을 확인하는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최소 2달 단위의 어떤 검사 과정을 또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진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